늙은이, 여기 내 땅이야? 오늘부로 장사 접고 꺼져. 장도철의 거친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오전 8시 재래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백호국밥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한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통에서 그릇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헌 앞치마 위로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만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30년째 이 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해 온 한미정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장도철 뒤로 서 있던 이태석이 의자 하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하는 소리를 냈지만 한미정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릇을 헹구며 물소리만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줌마, 귀가 멀었어요? 이태석이 비웃듯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은 해야지 않겠어요? 그때 주방에서 최수진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42살의 수진은 단정한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여느 시장 아줌마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손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손님이라고? 장도철이 껄껄 웃었습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보여? 여기 장사 접으라고 왔는데? 수진이 한미정을 바라봤지만 한미정은 여전히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백호 국밥은 시장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아서 글씨가 희미해졌고 가게 크기도 테이블 6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물 맛은 깊고 진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저 집 국물은 어디서 배웠을까 하며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한미정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와서 국물을 우리기 시작했어요. 뼈를 푹 끓여 우려낸 진한 육수에 각종 야채를 넣고 정성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손님들이 이 맛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주방에서 박영자가 큰 국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55살의 영자는 건장한 체격에 손목의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영자였지만 지금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장도철이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아, 여기 일하는 아줌마들이 다 모였네. 시장 밖에서는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백호 국밥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한미정의 설거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장도철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몇이야? 이런 데서 언제까지 장사할 거야? 한미정이 처음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이태석이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아, 정말 귀가 안 들리나 보네. 이태석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 놓여있던 국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한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수진과 영자의 시선이 한미정에게 집중됐습니다. 한미정의 눈빛이 잠깐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곧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릇이 깨졌네요. 한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릇값은 내가 물어줄게. 대신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하지 마. 한미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었다고는 하지만
일어선 모습은 생각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왜 제가 여기서 장사를 못하죠? 왜냐고? 장도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장은 내가 관리하거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장사 못해.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마디에 장도철과 이태석이 당황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정리할 거야? 장도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미정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도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괜히 버티다가 더 큰일 나는 것보다는. 이태석이 깨진 그릇 조각을 발로 차며 나갔고 장도철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진과 영자가 한미정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청소부터 하죠. 영자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깨진 그릇 조각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한미정은 다시 설거지통으로 돌아가서 그릇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호국밥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장도철 일당을 무서워해서 가까이 오지 않았거든요. 한미정이 설거지를 하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수진이 한미정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원래라면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이 마지막 그릇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이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미정의 표정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호국밥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정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국물을 우리고 있었어요. 어제 일이 있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수진이 테이블을 닦으며 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한미정이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해봅시다. 영자는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칼질이 조금 거칠어 보였어요. 도마 위의 무가 평소보다 작게 썰어지고 있었죠.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열고 새벽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백호국밥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할아버지 두 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씩 주세요. 한미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어제 여기 조폭들이 왔다며? 그래, 이 동네 상인들 다 괴롭히고 다닌다고 하던데. 한미정이 뜨거운 국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장난 아니라던데.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 마세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하지만 평소보다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백호 국밥 주변을 피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장도철과 이태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2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총 4명의 남자가 작은 가게 안을 꽉 채웠습니다. 할머니, 어제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결론 났어? 장도철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미정이 설거지를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장도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하루면 충분하지 않아? 뭘 그리 고민해? 이태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장난하는 것 같아?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수진이 다가오려고 했지만 한미정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영자도 주방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장도철이 일어서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낡은 가게에서 뭘 그리 아까워해?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한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기가 제 인생입니다. 인생? 장도철이 비웃었습니다. 국밥 파는 게 인생이야? 참 대단하네. 그때 이태석이 계산대 유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어요. 할머니, 우리 인내심도 한계가 있거든요. 장도철의 부하 중 하나가 벽에 붙어 있던 메뉴판을 떼어냈습니다. 이런 거 다 치워야겠네. 메뉴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냈어요. 한미정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태석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여기 음식들도 다 버려야겠네.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이태석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너무했다고? 그냥 정리하라고 하는 건데.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한미정이 다시 한번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장도철이 한미정 앞에 다가섰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한미정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내일까지? 장도철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우습게 보나? 이태석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어요.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결정해. 영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국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장도철의 부하들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도 한마디 하고 싶나 보네. 영자가 국자를 꽉 쥐었어요. 여기서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장사 방해? 장도철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장사 방해했다고? 그냥 대화하는 건데. 이태석이 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아줌마 국자 들고 뭐 할 거야? 설마 우리 때릴 거야? 영자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어요. 한미정이 영자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장도철이 계산대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작은 장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녔어요. 할머니, 우리 참을성도 한계가 있어요. 한미정이 떨어진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하루만 더 주세요. 한미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장도철이 혀를 찼어요. 정말 고집도 세네. 좋아, 하루 더 줄게. 하지만 내일은 정말 마지막이야. 이태석이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발로 밀었어요. 테이블이 벽에 부딪히며 흔들렸습니다. 내일 여기 없어야 해, 알겠지? 4명의 남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도 나와서 테이블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한미정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한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눈물을 닦고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합시다. 한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사람이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물건들을 줍고 밀린 테이블을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닦았어요. 시장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백호 국밥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한미정이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금속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한미정이 그 금속 물건을 잠깐 만지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영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미정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손님이 평소의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이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불을 껐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수진과 영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미정 혼자 남은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그 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미정이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 금속 물건을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별 2개가 새겨진 낡은 계급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한미정이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한미정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백호 국밥이라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 이 간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미정이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간판 아래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었어요. 담배꽁초와 빈 소주병, 찢어진 신문지가 가게 앞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게 뭐야? 한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줍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한미정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할게요. 수진이 빗자루를 들고 도왔습니다. 고마워요. 한미정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누가 그랬나 봐요. 영자도 출근해서 상황을 보고는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정리하니 금방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가게 앞 유리창에는 누군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수진이 분노를 참으며 유리창을 닦았어요. 한미정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국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부터 끓인 육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적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나 봐요. 영자가 반찬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평소 단골 손님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백호 국밥 주변을 피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장도철 일당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시장 상인회장 김대수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김대수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과일 가게를 운영해 온 터줏대감이었어요. 미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대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미정이 앞치마를 벗고 김대수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대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다른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요? 한미정이 되물었습니다. 장도철 그 자식들 때문에요. 김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 씨가 버티면 우리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한미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다들 겁이 나서. 한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김대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정 씨,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시장 반대편에 빈자리가 있거든요. 다른 곳으로요? 한미정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3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는 장도철 놈들이 잘 안 가요. 조용히 장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미정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여기가 제 자리예요. 김대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 씨, 고집 부리지 말아요.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요. 목숨이 소중하긴 하죠. 한미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떤 건 목숨보다 소중한 것도 있어요. 김대수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김대수가 나간 후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진과 영자가 한미정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오늘은 테이블 하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대로 장도철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나 왔어요. 작은 가게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장도철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결정 났지? 한미정이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할머니, 말 안 들려? 이태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미정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들려요. 그럼 대답해. 장도철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미정이 잠깐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 장도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이태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잖아. 장도철의 부하 중 하나가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다 버려야겠네. 김치통과 나물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바닥에 번져나갔어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이태석이 수진을 노려봤어요. 아줌마가 끼어들어 수진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미정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장도철이 한미정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 여기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한미정이 장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도철과 부하들이 서로 바라봤어요. 정말? 장도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한미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도철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참 대단하네.
이 나이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 이태석이 계산대 유리를 주먹으로 쳤어요.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게 될 거야. 또 다른 부하가 의자를 들어 올렸어요. 이런 낡은 가구들 다 치워버릴까? 영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국자 대신 행주만 들고 있었어요. 그만두세요. 아줌마도 한마디씩 하네. 장도철의 부하가 영자를 밀쳤어요. 영자가 뒤로 밀려났지만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았어요. 한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장도철이 화를 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그만하라고 해? 이태석이 메뉴판을 벽에서 뜯어냈습니다. 30년간 걸려있던 나무 메뉴판이 바닥에 떨어져 모서리가 깨졌어요.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 장도철이 협박했어요.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하들이 하나씩 물건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조미료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미정이 떨어진 메뉴판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고 있었어요. 할머니, 마지막 경고야. 장도철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일 여기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거야. 5명의 남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 바닥에 쏟아진 반찬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영자도 뒤집어진 의자들을 바로 세웠습니다. 한미정은 깨진 메뉴판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어요. 사장님,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한미정이 메뉴판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괜찮아요. 한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 아니에요. 한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수진과 영자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미정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5명도 오지 않았어요. 장사라고 할 수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한미정이 마지막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내일도 문 열겠어요. 사장님,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한미정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을게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한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한미정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훈장, 그리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한미정이 수첩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나흘째 되는 날 상황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한미정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간판에 유리가 깨져 있고 문에는 빨간 페인트로 꺼져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한미정이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도 엉망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뒤엎어져 있고 조미료가 바닥에 뿌려져 있었어요. 수진이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해요. 영자도 와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릇 여러 개가 깨져 있고 냉장고 안의 음식들이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전기를 꺼놨나 봐요. 수진이 냉장고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상한 음식들을 버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사를 못하겠네요. 그때 시장 상인 몇 명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장도철 일당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나 왔어요.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선물 받았어? 장도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들이 그랬군요. 우리가? 장도철이 시치미를 뗐어요. 우리는 몰라. 누가 그랬을까? 이태석이 문에 쓰인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글씨 참 잘 쓴 것 같은데? 할머니 생각은 어때? 한미정이 분노를 참으며 대답했어요.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지워? 장도철이 웃었어요. 지울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서 나갈 거잖아. 수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이태석이 수진을 노려봤어요. 우리 말 안 듣는 게 잘못이지. 장도철의 부하 하나가 수진의 앞치마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 할머니 편들지 말고 나가라고 설득해. 수진의 몸이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곧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주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봤어요. 손에는 무거운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뭔가 들고 나왔네. 장도철의 부하가 영자를 향해 다가갔어요. 영자가 냄비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이태석이 웃었어요. 그럼 뭐하러 냄비 들고 나온 거야? 한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부탁드려요. 부탁? 장도철이 한미정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부탁해? 장도철이 한미정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습니다. 한미정이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 장도철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과 영자가 동시에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괜찮아요. 한미정이 벽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장도철이 계산대 유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어제 금이 간 유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할게. 장도철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안에 여기서 나가. 안 그러면. 장도철이 말을 끝내지 않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태석이 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낡은 가구들 다 부숴버릴까? 의자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영자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의 눈빛을 보고 참았어요. 장도철의 부하들이 가게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자를 떨어뜨리고 화분을 발로 찼어요. 한미정이 깨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심어준 꽃이 시들어 있었어요. 그만. 한미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뭐라고? 장도철이 귀를 기울이는 척했어요. 그만하세요. 한미정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장도철이 비웃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명령해? 이태석이 벽에 걸린 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시계가 바닥에 떨어지며 부서졌어요. 한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시계는 가게를 처음 열 때 남편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데 버틴다고 버텨? 장도철이 한미정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이 시장, 내 허락 없이 숨도 못 쉬어.
그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한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과 영자가 한미정을 주목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한미정이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장도철과 부하들이 한미정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달라진 한미정의 목소리 톤에 당황했습니다. 한미정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시작해라. 그 순간 수진의 자세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손목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범한 서빙 아줌마에서 전문가의 자세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주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장도철과 부하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꼈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뭐야, 이 분위기는? 이태석이 어리둥절하게 말했어요. 한미정이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앞치마가 벗겨지자 그 안에 낡은 금속 물건이 보였어요. 별 2개가 새겨진 계급장이었습니다. 장도철이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그게... 한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이야기지만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707 특임대 최수진 대원 전역자입니다. 영자도 이어서 말했어요. 전 해군 UDT 박영자입니다. 장도철과 부하들이 서로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게 밖에서 검은 차량들이 조용히 정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육군 투스타 장군 한미정입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약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장도철과 부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가게 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투스타가 뭐야? 이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별 2개입니다. 소장 계급이죠. 장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장이라고? 설마. 한미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었다고 생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꼿꼿하게 선 모습에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최초의 여성 육군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이태석이 공포에 질린 채 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한 걸음에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평범한 서빙 아줌마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태석이 수진을 밀치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태석의 팔이 수진에게 닿는 순간 수진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아! 이태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목을 비틀면서 동시에 다리를 걸었거든요. 707 특임대에서는 이런 걸 기본으로 배워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하며 이태석을 바닥에 눕혔어요. 관절 기술이라고 하죠. 이태석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더 아플 거예요. 장도철이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뭐하고 있어? 할머니 몇 명이 뭐라고? 장도철의 부하들이 영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주방용 국자를 손에 든 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해군 UDT에서는 근접전을 이렇게 배웠어요. 영자가 말하며 국자 손잡이로 첫 번째 부하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압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부하가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두 번째 부하가 영자의 뒤로 돌아가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몸을 돌리며 국자로 상대의 정강이를 가볍게 쳤어요. 이것도 UDT에서 배운 건데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부하가 다리를 절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도철이 남은 부하 하나와 함께 한미정에게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하나가 뭐라고. 하지만 한미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젊은이들 진정하세요. 장도철이 한미정을 밀치려는 순간 한미정이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 순간 장도철의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압점술이라고 해요. 한미정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특정 부위를 누르면 몸이 마비되죠. 장도철이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하가 의자를 들어 한미정을 위협했어요. 할머니, 형님 놔줘. 하지만 수진이 이미 이태석을 제압한 상태에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자 내려놓으세요. 부하가 의자를 수진에게 휘둘렀지만 수진이 몸을 숙여 피했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상대의 팔뚝을 정확히 쳤습니다. 아! 부하가 의자를 떨어뜨렸어요. 영자가 다가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희는 당신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하가 영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영자의 손가락이 그의 목 뒤 앞점을 눌렀어요. 부하의 몸에서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가게 안에는 조용함이 흘렀어요. 장도철은 한미정에게 잡힌 채 서 있고 이태석은 수진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모두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이제 얘기해보죠. 한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장도철에게서 손을 떼자 장도철이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들이 이 시장에서 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한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상인들에게서 보호비를 뜯어내고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죠. 장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모르는 게 변명이 될까요?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상대가 누구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영자가 덧붙였어요. 특히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태석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어요. 아파요. 놓아주세요. 수진이 이태석의 팔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도망가려 하지는 마세요. 이태석이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어요. 다른 부하들도 하나씩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미정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뭔가요? 돈. 장도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직하게 일해서 벌면 되잖아요. 왜 남의 것을 뺏으려 해요? 장도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군인이었지만 전역 후에는 이렇게 국밥을 끓이며 살고 있어요. 한미정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지금은 그냥 서빙하는 아줌마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영자도 이어서 말했어요. 바다에서 작전도 했지만 지금은 국 끓이는 게 더 의미 있어요. 이태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른 부하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였어요. 한미정이 장도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세요. 장도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한미정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배달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정직한 일이라면 뭐든지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이요. 그때 가게 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미정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요. 영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장도철이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한미정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남자답게 책임지세요. 경찰관 2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했습니다. 한미정이 경찰관에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보호비를 받고 상인들을 괴롭혔어요. 증거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도철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벌을 받겠어요. 이태석과 부하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관이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장도철이 수갑을 차면서 한미정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니, 장군님, 정말 죄송했어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와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경찰차가 그들을 태워가자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과 영자가 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제자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영자가 주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지겠네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상인회장 김대수가 맨 앞에 서서 깊게 절했어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정이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찬 저녁이었어요. 한미정이 새로 달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평범한 국밥집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백호 국밥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 가게만의 특별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백호 국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시장 상인들이 총출동해서 가게를 말끔히 정리해줬거든요.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됐고 부서진 가구들도 모두 새로 들여놨어요. 한미정이 새벽 5시에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큰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호 국밥 재개업을 축하합니다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럴 필요까지 있나? 한미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수진과 영자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어젯밤 일이 시장 전체에 소문이 났거든요. 조용한 국밥집 할머니가 알고 보니 전설적인 여장군이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자가 주방에서 국물을 우리며 말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한미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바쁠 것 같네요. 오전 8시가 되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아줌마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줌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젯밤 일 소문 다 들었어요. 한미정이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하지만 아줌마의 눈빛은 달랐어요. 존경과 경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한가했던 백호 국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김대수도 일찍 찾아왔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대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상인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한미정이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다들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김대수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시장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장군님 덕분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 긴 줄이 생겼어요. 인근 회사원들과 공무원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백호 국밥이에요? 젊은 회사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수진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자가 주방에서 바쁘게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재료가 부족할 것 같아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재료를 가져다 줬어요. 고깃집에서는 사고를, 채소가게에서는 신선한 야채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고깃집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장군님께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한미정이 감사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다 계산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인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미정 장군님이세요? 남성이 경례를 하며 물었어요. 한미정이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전 육군 대령 박성민입니다. 장군님 부하였습니다. 박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미정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성민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박성민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장군님이 여기서 국밥집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미정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어요. 앉아요. 국밥 한 그릇 끓여줄게요. 박성민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소박하게 사시는군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한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군복보다 앞치마가 더 편해요. 박성민과 한미정이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진과 영자는 계속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오후 4시쯤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지역 구청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미정 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구청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구청장님이 이런 곳까지 오실 필요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구청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지역의 자랑이신데요. 구청장이 공식적인 제안을 했어요. 시장을 범죄제로 안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에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네요. 구청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상인 자율방범대도 새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한미정이 기꺼이 응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한미정의 연락을 받고 온 후배들도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공수특전 여단 출신, 해병대 출신, 헌병 출신들이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후배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한미정이 손을 저었어요. 무슨 고생이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후배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모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떠났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였습니다. 수진이 피곤해하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에 평소 일주일치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영자도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조금 줄어들겠죠? 한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며칠은 더 바쁠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새로 단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새 출발이에요. 영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국밥집이 되겠네요. 그날 밤 한미정은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과 부대 동료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가 되었네요. 한미정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무엇보다 시장이 안전해졌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상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까요. 한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백호 국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미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나와서 국물을 우리는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수진이 아침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방송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일부러 백호 국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영자가 주방에서 바쁘게 준비하며 말했어요. 재료 주문량을 또 늘려야겠어요. 손님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오전 10시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미정 장군님이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제 할아버지가 장군님 부하였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김태호 중령 기억하세요? 한미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태호? 물론 기억해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군님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여성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우리 부대에 전설적인 여장군이 계셨다고 하시면서 한미정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어요. 앉아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 동료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의미 있는 방문자가 왔어요. 장도철에게 피해를 당했던 다른 시장 상인들이 단체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상인이 깊게 절하며 말했어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다른 상인이 말했어요. 장도철 일당이 감옥에 들어간 후로 시장 전체가 평화로워졌어요. 실제로 장도철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한미정의 후배들이 수집한 증거로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불법 사업장들도 모두 폐쇄되었어요.
시장 상인회장 김대수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장군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패는 사양할게요. 한미정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다들 건강하게 장사하시는 게 제일 큰 보상이에요. 오후에는 지역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한미정 사장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설명했어요. 장도철 조직을 수사하면서 다른 범죄 조직들까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미정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다른 조직들도 있었나요? 네, 이 지역 전체에 몇 개의 조직이 더 있었는데 모두 소탕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덕분에 지역 치안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하지만 한미정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국밥이나 끓이고 살고 싶어요. 한미정이 기자에게 말했어요. 기자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정말 한 말씀도 안 해주실 건가요? 한미정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장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죠. 기자가 계속 질문했어요. 군인 시절과 지금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하세요? 한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총 드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수진과 영자가 한미정과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을 존경하는 줄 몰랐어요. 한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안 했어요. 그냥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죠. 영자가 말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한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국밥집이 되겠네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백호 국밥은 절대 평범한 국밥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한미정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가게 앞에 줄을 선 손님들 중에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 장교가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런 곳까지 올 필요가. 저희에게는 전설이신 분이세요. 다른 장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님이잖아요. 한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건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국밥집 사장이에요. 하지만 젊은 장교들의 눈빛은 여전히 존경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바쁜 시간이 흘렀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 옛 동료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은 변함없이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떤 특별 대우도 원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국밥집 사장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한미정이 혼잣말을 했어요. 언제쯤 조용해질까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영원히 조용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죠.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진짜니까요. 한미정이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호국밥. 이제 정말 유명해졌네요. 하지만 그 유명세가 부담스럽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국밥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장이 안전해지고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백호국밥은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나와서
국물을 끓이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한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사장님, 오늘 시장 순찰 나가시죠?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청에서 요청한 상인 자율방범대 자문 활동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돌아보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죠. 영자 씨도 함께 가요. 한미정이 영자를 불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미소가 있었고 손님들도 안심하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과일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사과 정말 달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한미정이 웃으며 사과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정말 잘 돼요. 과일가게 사장이 감사하게 말했어요. 요즘 손님들이 안심하고 늦은 시간까지 와요. 실제로 시장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장도철 조직이 사라진 후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경찰 순찰도 강화되었어요. 상인 자율방범대도 조직되어 서로 도와가며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장 끝까지 돌아본 후 세 사람은 작은 공원에 앉아 쉬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수진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이 꿈 같아요. 한미정이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장사하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요. 그때 한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박성민입니다. 전에 가게를 찾아왔던 옛 부하였어요. 성민아, 무슨 일이야? 한미정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선배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한미정이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무슨 제안? 전역 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요.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미정이 관심을 보였어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들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역 군인들 일자리 문제 같아요. 한미정이 설명했어요. 요즘 젊은 군인들이 전역 후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영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 국밥집을 시작한 거기도 해요. 후배들이 기댈 곳이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박성민이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역 군인 창업 지원 사업의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해요. 박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미정이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좋은 사업이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멘토링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아주세요. 박성민이 부탁했어요. 선배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한미정이 잠깐 고민했어요. 국밥집 일도 바쁘고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일을 맡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사장님, 좋은 일이에요.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영자도 격려했어요. 저희가 국밥집은 잘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미정이 결심을 내렸어요.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한미정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전역 군인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첫 번째 멘토링 모임이 열린 날 20명의 젊은 전역 군인들이 모였어요. 모두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미정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예요. 한미정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젊은 전역자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장군님, 전역 후 적응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한미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른 전역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국밥집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한미정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몇 시간에 걸친 대화 후 젊은 전역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희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전역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장군님,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겠어요. 한미정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언제든 어려우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백호 국밥으로 돌아온 한미정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미정이 대답했어요.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영자가 말했어요. 사장님다워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니까요. 몇 달이 더 지나자 한미정의 멘토링을 받은 전역자들이 하나둘씩 성공 소식을 전해왔어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 좋은 직장을 찾은 사람, 새로운 기술을 배워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미정이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몇 달 전 멘토링에 참여했던 전역자였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그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아, 민수구나. 어떻게 지내? 한미정이 반갑게 맞았어요. 덕분에 창업에 성공했어요. 민수가 기쁘게 말했어요. 작은 카페지만 손님들이 많이 와요. 한미정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잘했네. 축하해요. 민수가 감사하게 말했어요. 장군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날 밤 한미정은 집에서 일기를 썼어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평화롭고 안전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미정이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맛있는 국밥을 끓여야겠네요. 백호 국밥은 이제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나누는 곳, 꿈을 키우는 곳,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미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일 것이고 수진과 영자는 변함없이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게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간판에 쓰인 백호라는 글자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자들의 상징, 그리고 희망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한미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백호 국밥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에요.